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20일하고 21일에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죠. 뭐 대표야 뭐 또 대명 또는 확대명 뭐 이런 게 확실시 되니까 또 대표는 이재명, 확대명,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벌써 이 1, 4차 순회 경선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 이렇게 네 군데를 했는데 뭐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 누적 뭐 90%를 넘었죠. 뭐 그러면은 아마 뭐 다른 데까지 다 합쳐도 뭐 별 90% 약간 하회하는 수준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대표가 누가 되느냐는 건 아무 관심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 누가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더 있는 거거든요. 이 네 군데의 그 순회 경선에서 정봉주 후보가 1위를 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은 다른 후보들은 다 그냥 도토리 키재기 식이었는데 정봉주 후보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근데 유일한 원외거든요. 더군다나 뭐 막말, 미투, 거짓 해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 총선이라고 그래요. 뭐 몇 달, 한 석 달 전 정도죠. 거기에서 공천까지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누적 득표율이요 21.67%인데 2위인 김병주 의원이 16.17%니까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근데 3위인 전현희는 13.76, 별 차이가 없죠? 그 다음에 김민석 4위 12.59, 이현주 12.29, 여기까지가 이제 5위 안쪽이거든요. 5명을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5위 안쪽에 이렇게 있다. 이 뒤를 이제 한준호 10.41, 강선우 6.99, 민영배 6.13, 뭐 이렇게 이제 추격 중인데, 이거 보면 뭐 그 월등하게 정봉주 후보가 우위에 있고, 거기서 한 5%포인트 이하 이제 떨어져서 김병주, 전현희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정봉주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물론 수석이라고 해서 뭐 대단하게 그 뭐 무슨 특혜를 누리고 뭐 권한이 세고 이런 건 없습니다만, 적어도 최고위원들 이렇게 모여서 최고위원 회의 뭐 이런 거 할 때 이재명 대표의 옆자리에 앉게 되죠.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이 앉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그렇잖아도 최근에 뭐 그게 뭐 쇼든 아니든 간에 여하튼 종부세, 금투세 뭐 이런 것들 그 완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내에 뭐 김두관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어떤 뿌리를 흔든다 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중도 외연으로 좀 뭔가 그 확장을 하려는 듯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회의하면서 사진 찍힐 텐데 앉아있는 사람은 뭐 미투, 막말 뭐 이런 걸로 공천까지 못 받은 그런 사람이 옆에 앉아있다. 아,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일이죠. 첫날 그 이제 투표를 하고 나서 김민석 후보를 이제 자기 이재명 유튜브에 불러서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지지율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하고,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김민석을 수석 최고위원으로 미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이제 다른 후보들도 다 부르긴 했습니다. 심지어는 정봉주 후보도 불러서 이재명 유튜브에서 뭐 대담까지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재명 후보가 본격적으로 또는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뭐 2위로 만들기 위해서, 1위로 만들기 위해서 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구설에 휘말릴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정봉주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됐다. 그러면 또 이 당내의 그 이른바 권리당원이 전체 투표자의 56%입니다. 압도적이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재명 그 후보가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석 최고위원이 결국 정봉주 후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의 영향력 한계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 노골적인 정봉주 반대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뜻은 그럼 어디 있느냐? 정봉주만은 좀 막았으면 좋겠다. 이걸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 주변에 이렇게 좀 흐름을 점검해 보면 이재명 후보의 이런 뜻이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자, 우선 그러니까 정봉주의 입 리스크 뭐 이걸 좀 막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최소한도 수석 최고위원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 전파가 됐다는 얘기들이 민주당 주변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정청래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그리고 강성 지지층의 그 지지를 많이 받고 있죠.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서 당원들 사이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현역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쟁이 시작됐다. 글쎄, 이 또한 아마 뭐 일부의 의견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부러 뭔가 정봉주가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논란에 불씨를 던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번 주에도 그대로 가면 끝까지 그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뭐 그냥 은근슬쩍 했던 정봉주 견제 멘트를 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거는요. 이 사람은 뭐 의원은 아니지만 개그맨이죠. 서승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근데 이 사람은 지난달에 보니까 페이스북에 제가 지금 썸네일에도 올려놨지만 또 김혜경 여사하고 같이 둘이 이렇게 찍은 사진을 올려놓으면서 뭐 이재명의 강성 지지자를 자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갈라치기 전문 이준석을 존경 물음표 이런 분을 수석으로 모시기엔 내가 너무 속이 좁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유튜브도 한번 찾아봤더니 유튜브에도 이 비슷한 의견을 또 했더군요. 이거는 어제 CBS 라디오에 정봉주 후보가 나와서 MZ세대의 그 정치 관심도가 높아진 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덕분이다 이러면서 이준석 의원을 존경한다라고 발언한 거를 곧바로 오늘 반박한 겁니다. 페이스북에도 그랬고요. 자기 유튜브에도 또 올려놨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그 이재명을 열렬 지지한다는 이 서승만 씨가 자기 그 페이스북에다가 뭐 김혜경 씨와의 관계 뭐 사진 찍은 거 뭐 이런 걸 올려가면서 이제 정봉주를 직격한 게 서승만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그런 선호를 나타내는 거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뜻을 전파하는 거냐. 저는 이재명 후보의 뜻을 전파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뜻이 지금 정봉주를 최소한 수석 최고위원회에서는 밀어내야 되겠다 하는 게 지금 이재명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실제 그 몇몇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봉주가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데에 대해서는 매우 불편해한다는 얘기들이 민주당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정봉주 후보는 수석 최고위원이 될 수 있을까? 이번 주 주말이죠. 27일이 토요일이고 28일이 그 일요일입니다. 이때 이제 PK 지역의 경선 결과가 나옵니다. PK 지역. 이게 1차 분수령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글쎄 제가 보기에는 아마 PK 지역에서도 정봉주 후보가 1등을 하고 할 수 있을 겁니다. PK에서도. 그러면 이제 전체 권리당원의 7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이제 호남과 서울이거든요. 이게 더 중요하죠. 특히 호남이 중요합니다. 호남은 그럼 언제냐?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죠. 8월 3일에 전북, 8월 4일에 광주, 전남.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호남에서의 의사결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정봉주를 2위로 끌어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저는 이제 보이는 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보이는 손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호남이 과연 이재명 후보의 이런 메시지를 충실하게 받들어서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김병주 의원이나 전현희 의원이나 이런 사람을 2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중요한 거죠. 저보고 예측하라 그러면 예측일 뿐이지만 저는 정봉주 후보가 계속해서 1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메시지가 선명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적어도 다른 현역 의원들은 그 정도까지의 막말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탄핵 요건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정봉주 후보는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강성 지지층이 열광하는 거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의 말도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영향력도 일정한 정도의 한계에 도달한 것 아니냐 하는 평가도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정봉주가 수석 최고위원이 됐을 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재명 후보가 아름아름으로 정봉주 후보를 최소한 수석 최고위원에서는 좀 밀어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